이 티어는 LG RH8, 저귤라 그리고 파라곤 R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거나 왕년에 잘나갔거나 제법 다양한 차들이 포진한 곳입니다. 우선 LG RH8 대충 몇 번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자식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이 차는 스포츠카계의 T10입니다. 다시 말해 주라기 시대에는 로스산토스로 휘어잡았으나 뒷방 노인 신서로 밀려난 차량이죠. 우선 원본 모델답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륜구동 시스템 차를 뒷받침해줘 정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브레이킹 포인트를 너무 늦게 잡지 않는 이상 웬만한 코너는 다 수월하게 돌파하죠. 이 사족보행 시스템이 또 우월한 가속력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무량주처럼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입니다. 랩타임상으로는 1티어급 차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흙길이나 빗길이 섞여있다면 LG 쪽이 좀 더 유리하죠. 공짜 차량 주제에 이런 오만한 퍼포먼스를 내다니 참 부주의해 보이지만 이론상 생초보 뉴비들도 고인물들과 제법 대등하게 대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스턴트 레이스에선 약한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연속 부스트 기법을 사용하죠. 이 LG는 연속 부스트 효과를 가장 못 보는 차입니다. 스턴트 레이스에서는 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여담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인 레트로 커스텀은 오히려 더 느립니다. 억울하지만 별 수 있나요? 이쁘니까 봐줘야겠죠. 저길라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입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도 않고 이쁜데다 십덕 상징도 있고 무엇보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죠. 이 차는 사륜구동 최고 속도가 병신 같다는 편견을 깨부수는 차입니다. 무려 202km까지 치솟는데 역설적으로 연속 부스트 효과도 잘 받아서 220km까지 치솟는 녀석이죠. 그렇다고 칼리코처럼 핸들링이 쓰레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후륜구동급으로 약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륜과 후륜 둘의 장점을 완벽히 합친 녀석이죠. 그러나 딱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제동 능력인데 상상 이상으로 약합니다. 칼리코나 한라이프처럼 없다시피 한 수준은 아니지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때는 조금 신중해야 하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건너편 가드레일을 머리통을 쳐박아 운전자 억장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턴트 레이스라면 브레이크는 딱히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공로 레이싱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파라곤 R은 의외로 정말 괜찮은 차 중 하나입니다. 에로 코스텀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LG RH8과 흡사하지만 이쪽은 무게에서 나오는 묵직한 주행감, 몸싸움에서의 우위를 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우면 이 티어가 아니라 저민 골짜기로 가 있어야 정론인데 파라곤은 그 육중한 몸무게를 용케 다루며 코너를 재빠르게 자르고 나가죠. 또 브레이크도 2톤 넘는 몸무게를 자유자재로 다룰 만큼 강인하니 운전하다 보면 몸무게를 잊어먹게 만드는 근육돼지입니다. 이 차 또한 저길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 LG급은 아니더라도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윳돈이 좀 있다면 크게 추천하는 차입니다. 3티어는 펠처, 제스터 레이스카, 슐라겐 GT, 코켓 D10 그리고 코리시타입니다. 우선 펠처가 여기 있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10인차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외관이 영 띨빵해 보여서 3티어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힘숨찐 천원, 독일에서는 V12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꽤 쓸만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쓸만한 정도라 저 1, 2티어 괴물들에게 비빌 수준은 못되지만 직접 레이스에서 뛰어본다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기분이 들 겁니다. 어디까지나 생각보다요. 제스터 레이스카는 과거의 로스산토스를 주름잡았던 명차 중 하나입니다. 사륜구동 특유의 안전한 핸들링, 일반 제스터보다 향상된 가속력 덕택에 마서크로 LG와 더불어 스포츠카 3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능력치가 LG에 비해 조금씩 떨어지는 편이라 3티어에 안착했습니다. 다루기는 간편하지만 LG만큼의 성능을 뽑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슐라겐 GT는 운전 정말 끔찍하고 악몽 같습니다. 직선에선 꽤 빠르고 연속 부스트도 잘 받으며 코너링도 양호한 편이지만 심심할 때만 차 후미가 제정신을 잃고 빙글빙글 돌아 운전자의 혈압을 올립니다. 이는 비슷한 코켓 D10, 코리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걸핏하면 뒤가 털리고 접지력을 잃어버려 운전 난이도는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들은 의뢰 접지력을 대가로 직선주로에서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셋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 봅니다. 연속 부스트를 받는다는 몰라도 거지발사회 같은 접지력을 납득할 만한 가속력을 보여주지 못해 웬만하면 안 꺼내는 게 좋겠습니다. 1티어 살펴보겠습니다. 1티어는 코메트 SR, 이탈리 RSX, 네오입니다. 우선 코메트 SR, 아름답고 탐스러운 코메트 S2에게 외모로 대차게 밀려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지만 어머니 피스터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녀석입니다. 심지어 제 형님이 피스터 811보다 빠르고 기민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레이스에서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차량이죠. 일단 이 차는 100% 후륜구동이라 연속 부스트 효과를 기깔나게 받으며 원본 코메트 따위는 망각하게 할 정도로 빠른 가속력 그리고 똑똑한 브레이크와 빠릿빠릿한 핸들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잘 돌고 잘 서고 완벽에 가까운 레이스카죠. 그러나 딱 하나 비스터감이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추월하거나 코너로 돌 때 다른 차들보다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주행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기에 여기에 접지력까지 붙여졌다면 아마 OP 등급으로 가있겠죠? 코메트 SR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지만 이 단점 때문에 1티어로 선정했습니다. 이탈리 RSX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슈퍼카 클래스에 있어야 마땅할 놈일 텐데 고등학생이 중학생 운동에 끼어들어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 차는 난이도가 더 상승한 이탈리 GTO가 같습니다. 이탈리 GTO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순수하게 운전 난이도만 올라간
상당한 괴상한 녀석이죠. 그래도 그루티의 명기다 보니 가속력과 최고속도는 타의 추종을 보러 갑니다. 100% 후륜구동이고 요철을 만나면 차가 붕ጭ붕ጭ 뜨기 때문에 연속 부스트 효과는 로산토스에서 가장 크게 받는 차 중 하나이고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값을 해주는 몇 안 되는 차입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가격표, 두통을 유발하는 핸들링, 무식하게 빠른 직선 성능, 그야말로 그루티의 정석 같은 차량인데 잘만 다룬다면 OP 등급과도 겨룰 만한 훌륭한 레이스카임은 분명합니다. 네오는 사실 이탈리아 RSX보다도 더 어려운 차입니다. 이탈리아 RSX가 그래도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그립을 잃어버린다면 네오는 타이어에 무슨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하면 운전자 삔또를 상하게 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잡을 수 없고 정신나간 접지력을 가졌다는 소리죠. 이 녀석은 사륜의 단점과 후륜의 단점을 섞은 느낌인데 사륜 특유의 언더스티어도 가지고 있지만 그립을 잃어버리면 후륜처럼 차가 빙글빙글 돌아버려 운전자 마음에 대못을 수식해 박아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세상 부조리한 고철덩어리가 따로 없죠. 그러나 네오를 1티어에 앉힌 이유는 바로 가속력인데요. 그 유명한 파리아 이탈리보다도 전륜하고 파워풀한 가속력을 보유한 데다 연속 부스트 효과도 최상급이라 240km이 훌쩍 넘기며 축지법을 구사합니다. 쉽게 말해 직발 원툴인데 스턴트 레이스에선 이 수법이 또 먹히는 모양입니다. 직선에서만큼은 그 어떤 스포츠카와 견주어도 꿀리지 않아 코너에선 끙끙대다가도 스트레이트에서 다 목을 따버리는 무서운 놈이죠. OP 등급을 다들 예상하실 텐데요. 파리아 이탈리 GTO입니다. 둘 다 스포츠카가 아니라 슈퍼카였더라도 1티어는 가볍게 먹고 들어간 녀석들로 가공할 만한 연속 부스트 효과, 직발 능력,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눈깔에 천불이 나는 난이도를 달고 있습니다. 우선 파리아는 이전에 이야기했듯 통칭 슈퍼카 킬러로 불리는 차로 스포츠카 주제의 217km라는 대담한 최고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카 최고 수치로 부스트 달린 놈씨들만 아니라면 파리아의 최고속도를 넘기는 불가능하죠. 물론 일반적인 공도를 있으려면 파리아가 이 속도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원통, 연속, 직선도로가 낭비한 스턴트 레이스라면 이야기가 아주 다릅니다. 계기판 모가지를 꺾어버릴 기술로 가속함과 동시에 그 어떤 차들보다 빠른 속도로 단숨에 도달해 직선도로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목을 따버리죠. 그러나 이런 직선 성능에 비해 코너링은 아쉽습니다. 다운포스 같은 건 일절없고 비가 오거나 요철을 만나도 뒤가 털리고 그냥 브레이크 조금만 늦게 밟아도 털리고 뒤에서 누가 툭 건드려도 털립니다. 최첨단 미세한 컨트롤이 코너마다 요구돼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죠. 한마디로 811급은 아니지만 직발 원툴의 느낌이 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GTO 현 시점에서 완벽한 스포츠카입니다. 예술적이고 야릿한 외형은 둘째치고 성능마저도 완벽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스포츠카죠.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GTA5에서 그 어떤 차보다도 연속 부스트를 잘 받는다는 점인데요. 연속 부스트를 받으면 256km까지 치솟는데 이는 파리아보다도 빠른 수치입니다. 연속에서 와리가리 좀만 틀어주면 로켓 같은 추진력을 확보해 무서운 기세를 쫓아오죠.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이렇게 기형적이라 스턴트 레이스에선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나면 하나같이 치권이라도 쓰는 것처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신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스턴트 레이스에서만 OP인 건 아닌데요. 제로백인 2.3초에 불과해 전기차급이고 네오처럼 뒷발 성능을 주고 코너링을 엿바꿔먹은 케이스도 아니라 그루티다운 날카롭고 기민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차도 5기티로 접지력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신량의 GT, 이탈리아 RSX처럼 발전한 개처럼 트월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LG 운전하듯 다르면 필시 코너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타쿠미도 울고 갈 드리프트를 선사할 것입니다. 슈퍼카 OP와는 상반되게 스포츠카의 OP 등급은 다들 하나같이 다루기 까다롭다는 게 특징이네요. 좋고 빅은 EC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은 일단 순수 성능으로는 1, 2티어 그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이탈리 GTO급의 핸들링, LG의 접지력과 안정성, 코메트의 코너각을 가진 차량입니다. 단 하나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은 최고 속도죠. 연속 부스트를 받아도 200km를 간신히 넘기는데 정말 간의 기별도 안 갈 지경입니다. 직선도로가 쭉 달린 빅드롭 같은 맵이면 최고 속도가 안 돼서 점프대를 통과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반면 랠리나 지브라와 같이 그 길에 적절히 섞인 맵이라면 파리아에게도 2단 옆차기를 갈기는데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폭발적인 가속력, 그리고 핸들링과 접지력, 브레이크 밸런스도 완벽해 크로스컨트리 맵 한정으로 OP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차가 최고 속도마저 높았다면 이탈리 GTO가 나루토를 찍었을 것으로 세계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죠.